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머리 좋아해. 나를. 후시가 좋아하나 보죠? 언젠가 그 동영상으로 조금 짧은 동영상으로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뭐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디 강의를 하다가 짜투리만 찍히고 안 찍혔길래 그걸 짧은 걸로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 사실은 유교에서 그동안의 주역을 너무 뭐랄까 무시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점치는 걸로만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유교가 밝히고자 한 내용이 무언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유교에 있어서의 삼경 사서 삼경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그 역할을 소개하면 유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존재 근거를 밝힌 것이다. 나의 존재 근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존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유아독존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계와 같아요. 크기나 양이나 뭐 이런 점에서 같은 거예요. 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없으면 세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곧 세계다. I am emperor. 나는 짐이다. 뭐 이런 뭐 이야기나 뭐 하고 비교는 할 건 아니지만 그것대로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그런 점이 있어요. 이제 인간은 누구나가 세계적 존재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는 나라로 한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존 철학 중에서도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미 지금 여기에 던져진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던져진 나다. 나를 설명하기를 이미 이 세상에 여기에 던져진 존재다. 그 던지긴 누가 던졌느냐는 것은 신이 던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존재다. 나는 여기 있는 존재다. 그런데 여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어졌다. 그 지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공간인데 사실은 공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이데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 내가 지금 여기에 지어졌다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의 성격을
살펴낸 것이 이제 하이데거는 하여튼 그런 실존 철학에서 대가인 하이데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존재다, 세계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볼 때, 그럼 내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존재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그게 나의 존재 근거. 존재 근거, 그룬트, 독일어로는 그룬트. 뿌리, 근거, 그라운드. 그것을 존재 근거가 바로 유교에서는 나의 존재 근거의 1차적인 존재 근거는 어디예요? 부모라요, 부모.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한 것은, 나를 있게 하신 것은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이제 나를 낳아주시었기는 했지만, 내가 존재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또 바로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막아내고 또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말하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그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국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근거는 부모지만 그 다음에 2차적인 근거는 뭐예요? 2차적인 근거는 이제 말하자면 국가다. 이 국가에 대해 그래서 나라 국자에다 집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서 또는 주역을 빼고 나는 이경, 3경 중에 2경, 5경이라면 5경 중에는 4경이 되겠죠. 하여튼 사서와 이경은 여기까지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근거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말하자면 효,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충성. 근데 더 뿌리가 뭐냐? 더 큰 뿌리가 그게 이제 바로 천과 지다. 천지라는 거죠. 이 천지라고 하는,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늘 땅이라 이렇게 하면은 하늘도 공간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서 하늘은 시간을 운행하는 주체로서의 땅이 바로 공간이고, 그래서 이 천지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그냥 하늘이 저 넓은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가는 길, 그 다음에 땅이 가는 길, 그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포함한 그 모든 생명이, 나를 포함한 또 이웃, 그 다음에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까지도 이게 이제 그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천도지도다. 그 천도지도를 그러한 천도는 시간 운행 원리니까 그래서 천도는 시간 운행 원리, 지도는 공간의 생육 원리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도와 지도 그 원리를 말로 표현하기도 문자도 없어서 문자로 기록하기도 어렵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보이지 않는 것 시간이 어떻게 생겼나. 또 그러면 생육하려면 생육이 원리가 생육이 어떻게 자라는데 씨가 싹 터서 자라고 또는 어머님 모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죽고 하는 그런 생육되어지는 것을 만물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천도는 시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성인이 그것을 깨달아서 부호나 기호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도낙서요 괴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근거의 마지막 그건 나만의 존재 근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하튼 나의 존재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의 존재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과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과 맞먹는 존재예요. 이 세상 없으면 나도 없고 나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니까 똑같은 존재, 동격인 존재다. 그러면 그만큼 질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의 존재 근거에 대한 그러한 말하자면 가품과 은혜와 또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인류로서의 최고의 가치. 그건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이나 누구나가 똑같은 그러한 보편적 진리다. 그러면서 그 이상 덮을 게 없기 때문에 최고의 진리다. 그게 바로 유교다.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사서, 이경, 시경이나 뭐 서경 같은 그건 정치철학이요, 또 효에 대한 얘기 이러한 작은 존재 근거, 1, 2차의 존재 근거만 얘기를 했지 주역은 3차원적인 최고의 존재 근거를 밝혀놓은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점에서 주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우리가 뭐 충효, 그 다음에 예까지 주장을 하잖아요. 충효예, 예도 거기서는 그냥 충효예 하면 인간이 지켜야 할 질서 정도죠. 근데 예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천지자연의 질서에서 받아온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는 예 정신이나 예 근본 뿌리는 이것은 천지의 질서예요. 천도지도의 질서다. 그러니까 주역의 질서를 받은 것이죠. 그 주역에서 그러니까 주역의 성립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성인이 그것을 밝혀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주역의 순서가 이제 건곤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재미제로 이제 끝나는데 그 안에 사실은 그러한 윤리적 근거, 인도의 근거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부분은 별로 중요시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변화나 어떤 부분적인 변화를 효사나 괴사에서 보고 이걸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단다.
그런 점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자연 질서가 그러하니 천도와 지도가 그러하니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길흉에 대한 평가예요. 길흉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점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 상황일 때 인간은 어떻게 대응하면 귀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흉하다. 이러한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 괴는 이제 전체 64개지만 그건 시간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면 60개고 그 다음에 효는 날수가 되는 거예요. 날수가 1년 날수가 되는 거예요. 1년이 60일로 이제 여기 360일로 되고 그 천도와 지도와 인도의 그 역할의 비중을 어떻게 되느냐면 천은 3, 세 몫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몫과 땅의 몫과 생명을 가진 인간의 몫까지 합치면 세 몫을 하고 땅은 하늘 몫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 자신의 몫하고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중의 인간 그래서 두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편에 삼천양지의 의수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늘의 3배.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하늘이 혼자 주도하는 그 기간은 3대 2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대 2. 그러면 60갑자에다 3대 2로 보면은 60을 3대 2로 나누면 36대 24가 되죠. 24. 36대 24. 그러면 이제 괴를 60으로 하고 그러면 4개를 뭐라고 했죠? 4개를 어머니 모태로서 겹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곤괴, 곤정괴, 협괴, 정괴, 곤정협정 47, 48, 49, 50. 곤정협정.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괄호 치면 60개가 되는 거예요. 60. 그 60에 그 36에 해당하는 것이 육갑으로 따지면 기해예요. 기해 그다음에 기해 36번째가 기해 37번째 경자부터는 그러면 이 36대 24안에 지도가 주동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도가 주동이 되지 천도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천도와 지도가 합성을 해서 합덕을 한 시기가 바로 37번째부터 60번째까지 24개를. 그러니 한 개에 60이니까 그 36대 24는 그 효로 따지면 216대 144효가 돼요. 삼천양지의 그 시간을 비율로 따지면 3대 2라는 비율은 60개 중에서 36번째까지가 천도가 주관하고 37번째부터 60번째 24개 괴는 천지가 합덕을 해서 주동을 하는 이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효로 따지면 336번째 꾀인 무슨 꾀예요? 지금
명의꾀죠, 명의. 명의. 네. 지화명. 진명이 그 다음에 그 37번째가 풍화가인. 가인꾀예요. 풍화가인. 아주 묘하잖아요. 가인꾀.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집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집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집사람과 만나서 가도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물리적인 수치의 중간은 어디냐면 30대 30이니까 30번째 상경꾀까지가 물리적인 중간이에요. 딱 중요해요. 그러나 삼천양지로 넘어가는 그 말하는 모멘트가 그 계기가 바로 기해에서 경자로 넘어요. 명의꾀에서 가인꾀로 넘어가는 그 사이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석괴에서 가도라고 그랬지. 가도. 길도자를 넣어. 길도자는 그건 뭐 천도가 아니고 그건 인도겠죠. 인도라고 해야죠. 천도가 때가 되어서 인도로서의 가도로서 이제 그건 뭐나 윤리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역의 그 64꾀의 배의 구도로 말하면 30번이 중간이에요. 곤정역정은 모태와 겹쳐져. 그 중간에 천지 자연이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거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완성을 하는 거냐? 천도나 지도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그 가치 세계, 문명 세계를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경은 인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재 천도, 지도, 인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주역인데 그 배의 구조로 말하면 반 30번째까지는 천지지도를 얘기한 거라면 그 다음에 31번째에서부터는 인도를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인도로 얘기하면 우주 가족에서 막내둥이와 막내둥이들이 만나는 거예요. 소남소녀가 만나는 그것을 첫 번째로 말했잖아요. 하경의 첫 번째로. 근데 그때는 지금 만나서 결혼하는 정도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완성하는데 아이를 둬야 되니까 제2세가 탄생하는 시기는 그 6도를 지나서 가인꾀에서 비로소 실제적인 부부지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남소녀가 이루어진 택산 함꾀에서는 부부지도만 얘기했고 부부지도가 실천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것은 가인꾀에 가서 이제 시행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길도자를 넣어서 가도라고 거기다 가인꾀를 넣고 그걸 길도자로 해서 가도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참 저는 아주 그 매력적인 것이 가인꾀 직전이 명의꾀예요. 명의. 지화명의. 이거 주역을 그냥 문장 해석하는 정도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뭐 한문 해석은 한문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명의꾀가 이게 지화명의 지화 이렇게 이걸 외우면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화명의 이러면 우리가 땅 꾀고 그다음에 명꾀 밝은 꾀다. 근데 밝은 것이 땅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밝은 것이
이게 이자는 상위군이 날 때 이자로 보면 뭐예요? 밝은 것이 상했다.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묻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자면 어둠이 극에 달하고 다시 이제 밝은 것으로 향하는 새로운 극단적인 그 끝까지 땅 바다를 친 거죠. 그런데 밝은 것이 상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동이족이다 할 때 이자를 상할 상자도 써도 되고 그럴 텐데 왜 이자를 썼느냐 이거예요. 이거 민족 이름 이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동사고 이것이 목적어란 말이죠. 그럼 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족이 다시 밝아졌다. 이족이 밝아져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기자가 등장을 해요. 기자는 은나라의 이제 왕족으로서 은나라는 동이족이고요. 그런데 기자가 어디로 왔어? 동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동쪽으로 오니까 중국에서는 기자가 그 역도를 잘 깨달은 분인데 그 당시로서는 중국에서 떠났으니까 중국은 밝은 것이 상했죠. 상했는데 동네를 했죠. 동네. 기자가 동으로 왔으니까 동해는 뭐예요? 이 오랑캐 있자. 그러니까 동이족인데 사실 오랑캐라는 건 저희들이 한족이 자존심에 의해서 나중에 들어간 거고 다른 오랑캐가 뭐 개사슴 노편에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글자하고 다르게 큰 활을 낸 사람들 그러니까 활 쏘는 민족이에요. 선진 민족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 민족이 요순 시대로 거쳐서 그 이전에 요순 이전에 뭐예요? 복희신롱 그 다음에 황제는 한족이라고 볼 수 있고 복희신롱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가 바로 이제 탕임금이나 태운나라인데 은나라가 바로 동이족이 세운 그건 뭐 역사에서 다 밝혀졌어요. 최근에 밝혀진 건 문화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제 동북에서 나와 유화문명에서 유물들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족이라고 해서 이제 적은 것은 이건 그 후대에 오랑캐 이자로 된 거지 원래는 이족 이자예요. 근데 한족에 비할 때는 이제 오랑캐 동쪽이니까 동서남북에 다 오랑캐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이 서융 남만 북쪽 해가지고 다 지역이 중앙에 있는 자기네 나라가 중화민족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다 해서 오랑캐 자를 썼는데 우리 그 이자는 처음부터 오랑캐가 아니라 중국보다 선진한 나라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말하자면 역도를 이렇게 글로벌화를 하고 은나라가 그렇게 해서 은혜 문화가 결국은 중국 문화의 모태가 된 거죠. 그러고서 거기서 말하자면 왕족이 말하자면 주나라 서이적인 조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서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망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 문명이 주요 문명이 상했지만 이쪽 입장에서 말하면
다른 해석을 하면 이족을 밝힌 것이 돼요. 이족이 다시 말하는 부흥이 된 거예요. 그 진리가 다시 살아나기, 동쪽으로 와서 이제 동쪽으로 옮겨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올랐어요. 36번째에다가 명의를 놨어요. 이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옥의 위치가 아주 그것이 이제 유아 문명이 발견되고 그러고서 배일이 밝혀지는 거예요. 배일이 밝혀지니까 한자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이 변형해서 썼던. 갑골문 가지고 변형해서 그 사람들은 간소화는 잘해요. 간소화 그 창조적인 머리보다는 실용적인 머리가 서쪽 애들이 난 거죠. 한족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혈통적으로도 상당수가 말하면 거기서 민족이 동화된 거예요. 한족에 동화된 거예요. 동이족이. 그래 순수하게 동이족 혈통을 비교적 갖춘 것이 이제 한반도에 있는 말하자면 동이족이 그것을 혈통을 유지한 것이고 이미 한족과 동화됐다. 그 은나라, 주나라 그 이전에 우나라, 우하은주 이 교차하는 동안에 동화됐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근래 언제 몇 년도인가요?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비림비공 했잖아요. 비림비공. 공자도 혈통은 은나라 혈통이니까 동이족이에요. 혈통은. 근데 비림비공 공자도 그렇게 비판 받았잖아요. 그것이 중국의 그 하는 말하자면 문명이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학은 그래도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던 것이 동이족인 조선족이다. 그래서 K유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K유교는 조선조 시대만이 아니라 그 조선조는 학파가 많아가지고 K유교 통합하기 어려워요. 뭐라냐면 주기론이냐고 뭐 서로 이렇게 자손들 누구 자손 해가 파가 갈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이 안 돼요. 그러면 K유교는 갈라진 K유교. 그 근원으로 올라가서 그야말로 유교의 원주인이 바로 우리 한족이다. 한국 민족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찾아오고 그것이 글로벌화도 되어서 원주인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게 K유교다.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유교를 버리지 말고 우리 유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최고의 말하자면 하나의 진리예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어느 지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뭐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부모 자식 간에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그 윤리적인 핵심 부분이 뭐냐? 그게 주역에서는 분명히 밝혀놨다. 어디에서 밝혀놨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몇 번, 한 서너 번째 얘기 드는 거지만 석괴에서 유교윤리는
유교는 윤리가 중요한데 유교 윤리의 핵심을 밝혀놓은 것은 주역의 석괴 상편 천머리하고 하편 천머리 부분에서 얘기를 해놨다. 하편 천머리, 상편 천머리도 다시 언급한 거니까 하편 천머리임을 보면 그 석줄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석줄에 모두 유교 윤리의 기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윤리가 쓰려면 축이 있어야 돼요. 축이. 뭐든지 쓰려면 축이 있어야 되는데 유교 윤리의 축이 뭔지 아세요? 하경 천머리에 나온 말이 뭐예요? 부부지도라고 했어요. 부부지도. 이거 부부지도가 유교 윤리의 축이에요. 그건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의 근본이에요. 윤리가 어디서 어느 축이 무너지면 윤리 무너지는 거예요. 축이 어디냐? 부부. 즉 말하자면 가도의 축이 뭐냐? 부부다 이런 얘기예요. 부부는 남남이 만났지만 그거는 영원히 흐트러질 수 없는 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성이에요. 진리성. 뭐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도가 아니야. 도는 그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다는 뜻으로 항상 항자를 그 다음 꾀에다 더 놨다. 근데 그 영원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냐? 장남장녀예요. 성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경은 인도를 얘기했는데 인도의 축은 바로 뭐냐? 부부지도다. 남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자 여자라고 하는 암수.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야. 암수. 그것은 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연후의 유남녀 이렇게 되죠. 435쪽에 마지막 문장 세 줄이 인도의 축이다. 축을 설명한 거예요. 그 축을 첫 꾀로 했다. 하경은. 그런데 시기적으로 천지가 만물을 창조하고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소남 소녀가 부부의 도가 되는 거예요. 선천의 장남장녀가 선천에서 주인공이 됐다면 부처는 소남 소녀가 주인공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부부지도를 실천해가면서 사는 하나의 우리 가정 이루는 우리 군자들이다 이런. 그러니까 유남녀 연후에 유남녀까지는 사실은 이건 윤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남녀간의 윤리는 그 윤리 형성이 윤리의 축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옛날에는 척도 없고 뭐 그랬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유교가 지향했던 건 아니에요. 유교는 부부예요. 부부.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가 뭐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유교가 아니에요. 부부가 있은 다음에 부자가 있는 거니까 부부 없이 부자가 생기나요? 부자라는 게 형성이 안 되잖아요.
부자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 써 부모 자녀 관계인데 이건 영천이 아니라 일천이지. 부부 관계는 영천이고 그래서 저는 무천이 아니라 영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부부는 몇 천? 영천. 무천이 아니라 무천은 남남하고 똑같아요. 남남이나 부부나 구별 없다는 얘기예요. 구별 없다는 건 부부 유별이 아니고 무별이에요. 무별. 이게 그러니까 부부 유별도 차별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남존여비의 차별이 아니고 분별, 구별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부하고 구별돼. 이거 뒤죽박죽 섞여놓으면 이건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의 축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는 부부지도를 설명한 괴가 이게 뭐예요? 택산 함께다. 그런데 자식 낳고 배를 잇는 변화 천도 지도가 이게 넘어가는 자리가 36번째 명의궤. 그래서 그 부부지도가 명의궤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윤리로서 윤리적 가정이 그래야 행복한 거죠. 거기에 무슨 편법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연후에 이제 부자였고 부자 관계 윤리가 그 다음 축이죠. 그 다음 기둥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있어서 가정마다 이루어져 있어야 사회윤리로서의 지도자와 같이 그 나라나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보완자 말하자면 그러한 윤리가 바로 군신윤리예요. 그 기본이 이제 나라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그런데 집단도 역시 군의신충이에요. 지도자를 도와서 나라나 그 집단을 경영하는 그러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사실은 조그만 나라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과 간부 간에 그러한 분신유의와 같은 의로움이 있어야지. 의로움이 없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러냐. 그래서 집단의 나라를 위주로 하는 나라를 단위를 말씀한 분신유의 그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회윤리가 상하윤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하의 윤리를 예의 유소착이다. 그 마지막에 질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의의 예자 이건 구체적으로 예자 의자가 나오는 예의. 그러니까 충효 예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그런데 그냥 예만 생각하지 예의 근거인 말하는 천지 자연의 질서, 시간 공간의 질서가 예의 바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명심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의 근거는 법의 근거는 헌법이면 헌법의 근거가 있듯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법의 근거가 있듯이 윤리의 예의 근거는 바로 부부지도에서 온 것, 천지의 질서에서 온 것.
그래서 윤리가 인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부부지도 가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윤리를 통틀어서 정도에다가 담아놨다. 정도는 바로 구궁수, 말하자면 낙서 구궁수에 1에서 9가지 가운데 있는 수가 50인데 10은 없어지고 달라지고. 그 수로 따지면 석삼자로 더 하나, 내천자로 더 하나, 가위표로 더 하나, 전부가 합치면 10이 되고 중심에는 5가 있고. 그러나 그 하도를 사회적 윤리로 1월 5행, 2월 5사, 254, 38정, 452, 5환극은 가질 수가 없어요. 전체 핵심적인 환극이라는 핵심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5환극, 그 다음에 6서징, 여러 가지 사회 자연현상, 징조, 그 다음에 7계의, 그것의 의문점, 의문과 함께 나타나는 의문, 그 다음에 8서징, 서정, 여러 가지 정치, 정책, 그 다음에 9, 그 결과로 얻어지는 오복이냐, 육극이냐. 그래서 그게 사회 정치의 윤리적 그러한 순서가 오행과 오기 안에서 오행 오기는 바로 시간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시간 공간 안에서 정치 38점과 그 다음에 254가 인간의 생활이 254, 38점이 오행과 오기 안에 놓여져 있어요. 1과 4 안에 2, 3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중심으로 해서 6, 7, 8, 9에는 6에서 삼덕을 기초로 해서 8서징, 7계의 8서징을 풀어나가면 마지막에 9번째 마지막에 오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런 오복을 향한 정치, 그게 이제 바로 정도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거 천지 자연의 질서가 천지 부모와 같은, 그리고 음양의 합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천지의 어떤 그 생명 창조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음양 합덕의 논리가 회효 전반에 이렇게 흐르는 것, 이것을 도표화한 것이 364개와 60 간지도수와 원리와 64개 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합덕 생성 원리가 다 그러한 입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분류한 거예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홍범부주가 이 속에도 대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좀 아까 말씀한 홍범부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홍범부주하고 연결을 해야죠.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있는 거죠.
그 홍범구조는 그걸 요약해서 9가지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조합에 의해서 음양 이것도 건곤 하셔야 될까? 8개의 조합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진도로만 하면 지금 430 9쪽인가요? 8쪽인가? 어디까지 했나요? 정도 다음에 진장. 정도로서 구체화되어지면 장남과 중남, 장남과 소남, 그 다음에 장녀와 소녀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도부터 설명을 하면 438쪽에 정도가 불가불혁이라. 근데 이 정도의 정은 모양은 우리가 도자를 붙였다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홍범구주로 우리가 보는 거지. 그렇게 본 사람은 지금까지 사실은 없어요. 해석하면 그냥 샘에 무슨 도리가 있어? 샘의 도리는 뭐예요? 샘 솟는 새물이 항상 나와서 새롭게 하는 거, 물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도라고 하는 이것을 조항으로 설명한 것이 대학 아닙니까? 대학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가 부부지도하고 가도예요. 치국평천하의 도가 바로 정도란 말이죠. 그렇게 봐서 정도는 그러니까 그 샘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얘기했지만 도자를 붙인 거를 우리는 명의 다음에 가임께를 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도라고 해놓고는 그냥 괴로 다시 돌아가서 불가불혁이라. 그 샘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샘을 가끔 쳐줘야 돼요. 그 쳐주는 것이 혁이에요. 개혁하는 거예요. 그 샘은 옛날, 지금은 뭐 수돗물 쓰니까 무슨 뭐 혁이라는 게 필요 없겠지만, 옛날에는 샘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샘을 이렇게 말하자면 고쳐주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혁이에요. 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죽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좌우로 늘어나서 변혁되는 걸 말해요. 혁명이니 변혁이냐는 건 다 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말하자면 샘은 내버려 오래 그냥 두면 이게 샘이 맥히고는 말하자면 나쁜 샘이 안 되니까 그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혁괴로 이어졌다. 그 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니까 그 변화의 마지막, 예를 들어서 식물이 다 개혁돼서 변화돼서 식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물이라고 하는, 혁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사물은 개혁되는데 그 개혁되어지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도에서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동물은 잡아서, 식물은 열매나 씨앗이나 열매나 그 줄기나 이파리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솥해놓고 변화시켜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국물에는 뭘로 이어지냐면 말하자면 그 솥정자 그 변화를 시켜주는 데는 그 생거를 죽이는 거니까 익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를 시키는 거는 솥만 같은 것이 없다. 막약정 솥만 같은 게 없다. 그러니까 솥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변혁시키는 데는. 그런데 솥은 또 솥의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을 거기에다 음식을 만들어서 뭐예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하나의 제기를 다루는 그러한 말하자면 순서를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자는 그릇 기자는 제기를 제기를 주관하는 자는 막약장자라. 큰아들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제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큰아들께인 진께로 이어진다. 장남께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장남은 선도해야 돼요. 그 집안을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짓는 자는 동의하니 물불가히 종동이라. 끝까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에 가서는 결국은 종말을 그치게 되는지라. 그 그치는 괴가 바로 뭐냐면 매산자 산을 상징하는 간괴다. 그러니까 장남에서 소남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어떤 사물에 저걸 동기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좀 또 쉬었다가 오늘 석회는 끝나고 잡기까지 해야 돼. 이거 3시간을 이제 줄여야죠. 이제 1시간, 한 2시간을 줄여야 되겠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 뭐 내가 늘 얘기하는 귀가 괴로워서 이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괴롭죠. 그렇게 안 헤어질 수 없는 거야. 다 헤어져. 제이스 공부하러 오지. 시험도 보시지 나는 안 하는 아, 여기서 100점 맞잖아. 아쉽게 나를 다 외우는 이유지만 시험도 보시지 끝나는 거야. 100점까지 우등생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그럼 100점 맞으셨어요. 시험 또 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근데보다 지금 안 하는 얘기 끝내다. 안 되지. 그래야죠. 여기 시험 보지마. 박사분들 친구가 몇명 100점 맞았어. 시험 본다고 왜안 왔구나.
집에 타놨어. 에어컨 다는 것 같아. 맨 난방이 타놨어. 안 오시고 기사가 온 거죠. 기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나? 맛은 95점을 맞았을 건지. 이런 맛이. 분명히 95.1등이야. 그래요? 별거 안 먹는 우리 동네 이장이 전화 왔다고 주민센터 여기 수업 끝나고 가서 잡고 먹었잖아. 그래 안 보인다고. 오늘 너는 안 간다고. 갔다가 나 위에서 전화 왔어. 나만 안 보이고 여기에서 수업 끝나고 잡고 먹었잖아. 기다리는다. 뭐 했다. 뭐야지 맞아야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설명, 교수님 그 설명 꼭 필요해요. 선재가 이거 경찰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설명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배에 대한 성격을 다 알아야 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다 본게 다 끝나고. 저는 제 생각은 어떻게 좀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건 하면 건건 등록 소송하기 위해서 총리 태 하면 태비 대여금내 쓰고 아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어려운 부분을 알아서 외우라고. 아니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걔 성격을 바로 하라고 했어. 그거 뒤면 이것도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뺑기면서부터 아니 올라가는 그거 거야. 설명.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어. 무슨 이렇게 이어서 무슨 알아야지 이게 안 들어가 거기 그러니까 한 번으로서 물으니까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것이 다 하고서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다 언제 할지 모르니까 종합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종합적인 얘기 하다가 하고 또 하고 또 종합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방금은 알려주려고 그거 하는데 다른 배우는 이제 사람들은 체계가 있다 이 말이지. 다른 사람 우리 안 하는 과학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복습 나누세요. 하나 이 말씀이지. 다른 사서하고 다른 사서는 그냥 읽어가면 해석하면 그 순서에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전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유교 경쟁에서 내가 볼 때는 의학부 시력이 상위에 가깝고 천에 가까운 소정이 유교 중에서도 제 생각에 그래요. 이 천에 가까운 소정이 물론 지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그 소정이에요. 인도는 유교의 중심이에요. 인도가 유교의 중심인데 지도의 중심도 있어야 하고 천도의 중심도 있어야 돼요. 지도의 중심은 잡을 때 풍기요. 그리고 천도의 중심은 선도고. 그래서 이게 다 한꺼번에 사람 몸에 한꺼번에 다 아니 있어야 지수의 돼요. 중심 뭐라고요? 불교. 아 삼교하고 비교할 때 그런데 천도는 이제 선도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는데 선도라고 하는데 사람 몸에도 인도만 있는 거다 들어있어요. 구멍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역이 무슨 유교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얘기했는데 인도 중에는 뭐 어느 쪽을 강조한 말하자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불교는 철도예요. 불교는 철도라고 지도가지고 여기는 불교는 의식이거든요. 의식 보이자는 의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선도는 육신이 오래 살기를 바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도다. 아니 나는 그래요. 그 한번 잘 생각해 보셔. 일체유심조라
거고 사람들이 다 천지 하나잖아. 인도 안에 인간의 윤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유교라면 이 뿌리예요. 그 뿌리를 주는 것이 한 것이 유교라면 거기에 이제 천도적인 의식을 중요하고 하나의 장생을 육신을 주는 것이 그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분상이나 유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나. 돈은 원래 세계적으로 우리만 지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따로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유교 안에 들어있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법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석괴 중에서 이제 진간괴가 진간점금의 풍요손태 이렇게 해서 이제 환절, 중구, 소과 기재미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요거 지금 저 석괴에서 설명하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고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다 이 다음 꾀로 이어진다라고 할 때 요게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이 고자가 몇 자가 들어있나? 고자 고로 하는 요것도 왜냐하면 주역은 수라고 하는 것을 속에 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아까 우리가 도자 붙은 것이 석괴 도자 붙은 것이 몇 개라고 그랬죠? 4개라고 그랬죠. 상경의 음식지도 그 다음에 하경의 부부지도 가도 정도 이게 네 가지가 정상인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가족으로 봤을 때 8남매인데요. 아니 참 6남매인데 6남매 중에서 실제적으로 등장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장남 장녀 소남 소녀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저거고 중남 중녀는 수하로서 우주적 요소예요. 우주적 요소, 인격적 요소가 아니고 그래서 중남 중녀가 이루어져서 인격 얘기가 아니고 중남 중녀는 중수가 함께 중하 6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화 기재 화수 미재 요렇게 참여가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걸로 보면은 역시 내기둥이고 내기둥. 그래서 이제 장남 장녀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녀 소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 가는 그치는 것이니 모든 것이 그치기만 하고 끝내 그치기만 할 수만은 없다. 불가히 종지라. 끝내 끝까지 그치기만 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점괘로 차츰차츰 움직이는 점자예요. 점치는 점. 차츰차츰 이러한 움직임이 그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변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괘로 가는 것이니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꾀가 진꾀도 나아가는 꾀예요. 진명이 가인교 할 때 진꾀 436쪽에도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진자는 진야니 이렇게 거기도 나아갈 진자, 여기도 나아갈 진자하고 또 움직일 동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게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간에 이 설명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 하나의 논리 전개를 위해서 하여튼 맞춰놨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60간지 도수 원리와 64개 석계 원리 이 도상에서의 작용 채용작용의 원리가 이게 이제 원래 공자님의 석계의 원리인 것 같고 이것을 설명은 문자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길도자 4개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처음괴와 상편 처음괴와 두 번째 괴,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서 끝자와 끝괴와 그 전괴, 그래서 천지수화, 그 다음에 여기는 함항수 기재미제, 요렇게 그 순서는 우리가 확실한 어떤 의식 차례를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중간에 차례를 얘기하면 다소 무리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큰 뜻은 이 석계 원리 도상 이거를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점자는 진야니 나아가는 데서는 반드시 돌아가는 바가 있어. 그래서 귀매께는 결국은 마지막 돌아가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여동생이다 이런 얘기인데, 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막내딸이 돌아갈 그 딸이 돌아가는 종착점은 시집이에요. 시집. 이게 귀매는 시집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소음의 자는 돌아가는 바를 얻는 자는 반드시 크게 얻음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큰 것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다라고 하는 것과 풍년 들었다. 풍년 풍자에 풍괴로 이렇게 대의 크다는 의미의 풍년 풍자 꾀로 이어지고, 풍자는 대야니 궁대자는 필실기 기거라. 궁이라고 하는 갈 때까지 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큰 것, 클 만큼 다 큰 것은 반드시 거기에 머무를 곳을 잃어버리는, 그 머무를 곳을 잃어버리는지라. 너무 크니까 거기에 머무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란 여자, 나그네 여자, 역괴로 이어지고, 역괴는 여행을 한다는 건 어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할 바가 없어. 우리가 소용없다고 할 때는 이용자를 안 쓰고 쓸용자를 써요. 쓸 바가 없는 게 소용없다 그래. 소용이 없어. 그래. 소용할 때는 쓸용자라고 쓰이는데, 여기서 소용할 때는 용납할 곳이 없다. 바소자는 곧 용납.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이는 어디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떠돌이나 마찬가지. 여는 떠돌아다니는 여행을 상징하는 여는 어디에 용납할, 자기 몸을 의탁할 바가 없는지라. 그러므로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손꾀로 이어지고 받아지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바람 불어서 들어가는 것. 바람 상징하는 꾀가 손꾀고, 손의 작용은 들어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한 뒤에, 들어간 뒤에는 들어간 데는 어떤 떠돌이야 하다가 어디에 안착하고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쁠 열자로서 열지라, 어디 떠돌아다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안정을 하면 기쁘는지라. 그러므로 기쁨을 상징하는 꾀가 태꾀죠. 소녀꾀예요. 소녀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소녀는 아주 순진하고 해서 누가 저거 하면 해도 깔깔거리고 또 잘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 따다 준다고 하면 이제 딱 그 사람 따라가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별 따라 준다고 해야 따라오고.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는 꾀가 태꾀다. 소녀꾀다. 소녀는 기쁨을 의미하는 꾀니 열이 후에 산지라. 그 기쁨을 나누면 또 흩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물 흩어질 환자에 환꾀로 받아지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고 이별하는 걸, 물줄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물갈기가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지라, 이별을 하는지라, 떨어지는지라, 물불가의 종리라. 그러한 것인 모든 사물은, 현상은 끝까지 떨어질 수만은 없다.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절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고 매듭지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게 절자가 몇 번째냐면요, 이 절이라는 것은 마디절자인데요. 마디는 뭐예요? 사이클 마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이클 마디. 그러니까 계절을 할 때 사시사철 계절할 때도 이게 사실은 마디절자예요. 그러니까 마디절자는 또 글자로 보면 대나무를 얘기한 건데, 대나무에 뭐냐면, 대나무가 곧직자를 썼어요. 대나무 밑에 곧직자. 곧직이 뭐냐면 끊어지면 바로 곧 시작한다는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디가 끊어지는 자리에 마디가 있어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절자는 대나무에 그 마디를 말하는데, 그 마디는 끊어지는 것이 이어지고 끊어졌다 끊어지는 자리, 그것이 이어진 자리다. 그래서 마디가 되는 것이다. 그래 마디절인데, 이것이 몇 번째냐면 64개 꾀를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가 몇이라고 했죠? 4개 꾀는 뭐예요? 포태궁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4개 꾀는 시간으로 따지면 60간지도수, 60갑자의 시간 사이클 도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알아두세요. 이게 그러니까 60번째 이 절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6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마디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얘기를 한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물론 그 나머지 61, 62, 63, 64 그 4개 꾀가 포태공은 아니지만 전체 64꾀 중에서 60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사이클의 변곡점이다. 이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마디절자를 60번째에 놨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그냥 지나쳤는데 연고고자 고자가 몇 개냐면 고로가 몇 개냐면 이제 마지막에 고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 있네요. 63개. 아니 4개, 5개, 6개, 하나, 둘. 결의신지라 고로수지 중구하고 그 마디는 이어진다는 믿음을 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믿을 붙자 가운데 중자 가운데를 믿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얘기는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심중의 믿음이에요. 중국괴. 이 중국괴 언젠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자가 국자가 아들 자자가 있다고 해서 뭐를 의미하냐면 요게 이제 손톱자자 요게 아들 자자는 뭐 이제 아들 새끼란 얘기. 그 새끼가 까나올 것을 이건 뭐 본능적으로 믿는 거예요. 새 발이에요. 새 발. 새가 품고 있는 새 발을 그린 거예요. 손톱조자는 이거 새 발. 새 발을 새가 발로 이렇게 품고 있으면 새끼가 나온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본능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을 붙자라고 해요. 그래서 믿을 붙자는 중구라고 하는 풍택 중국괴는 굉장히 그런 믿음을 해요. 그러니까 유기신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실천을 하는지라. 뭐 시집가는 신행도 요즘 신행이라는 말 없나? 옛날에는 신행이라고 있었어요. 그 신행할 때 행자가 이신. 어쩌면 새신자 신행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니까 믿을 신자 신행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집갈 행자로 해석하기도 해요. 여하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반드시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지라. 그러므로 소과는 실수가 적은 허물이 적은 거예요. 대과궤에 비해서 소과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허물이 적은 거예요. 적은 괴로 이어지고 유과물자. 그러니까 그 물을 지나침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제 건너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어지는지다. 그러므로 수지 기재 이미 건너가는 궤 기재궤로 이어지고. 그런데 시간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이 현상적인 괴의 형상은 끝났지만 시간은 다시 또 시작하는 시간이 전개되어지기 때문에 미제로 그러니까 역은 영원성을 갖는데 기대로 끝나버리면 책이 끝나는 걸로 돼버려요. 근데 이거 아직 안 끝났다.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괴인 미제괴를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그래 역도는 끝이 없다. 무궁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고자의 숫자가 몇 번째냐, 몇 개로 되어 있을까? 64개 꾀니까 64개 꾀쯤 될 것 같죠? 3개 아니에요? 첫 번에는 없잖아. 그런데 딱 한 값으로 되어 있어요. 61개. 60배 기재괴 아까 얘기했는데 기재괴에서 60으로 끝나고 미제괴에서 다시 시작하는 61번으로 61개로 되어 있다. 이것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60 간지도수의 상징. 한번 쉬어보세요. 쉬어볼 시간 없으면 말고.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그래서 절자가 60번째 절도를 나타내는 사이클의 끝 메디로서의 절자가 60번째 넣어진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고로고로한 것이 연결은 61일로 끝난다. 60으로 기재가 끝나고 61로 이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하면 보기에는 좀 저가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석괴를 전편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잡괴를 하는데 전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야 정리를 건건명문 수송사 비석주기 태리 지난번에 1등 외워서 1등 하신 분 안 나오셨네. 네, 오늘 안 오셨네. 2등 3등은 나오셨네. 2등 3등. 하여튼 순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든지 아니면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든지 같이 한번 성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전자는 나는 편이라고 고치기를 희망하고요. 권하고 석괴 편이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430쪽 석괴 편이라. 상경은 그러니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유천지연 요약은 한 줄로. 유천지연의 만물이 생원. 그 생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경의 마지막은 수화. 그러니까 물과 불과 천지, 시간 공간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되어진 거다. 그래서 1, 2번째하고 천지, 건곤, 그 다음에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말로 건곤이라는 말은 안 써 있어요. 서업경은 건곤괴에 대한 설명은 그냥 천지로 바꿔서 얘기한 거다. 그 다음에 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경도 부부지도로 함께를 대신했다. 그리고 여기는 유천지연후에 만물이 생원했으니까 하경에는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유자를 붙였어요. 이미 선천에서 상경에서 생했기 때문에. 자, 아주 리드미컬하게 아주
뜻을 생각하면서 이쁘게 잘 읽어보십시다. 속계편이라 시작. 속계편이라 유천지 연후에 유만물이 생원하니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라 고로수지 돈하고 돈자는 영량이 물질시생하니 물생필몽이라 고로수지 몽하니 몽자는 몽야니 물질치야라 물질불가를 양하라 고로수지 수하고 수자는 음식지도야라 음식기류속이라 고로수지 송하고 송필유중이라 고로수지 사고 사자는 중하니 중필유속이라 고로수지 비자는 비야니 비필유소축이라 고로수지 소축하고 물추경우에 유래라 고로수지하고 이태연후에 아니라 고로수지태하고 태양은 동양이 물불가의 종통이라 고로수지비하고 물불가의 종비라 고로수지 동인하고 여동인자는 물필이라 고로수지 대유하고 대유자는 불가의 영이라 고로수지 경하고 유대의 능겸이 필례라 고로수지 예하고 예필유수라 고로수지 수하고 이희수인자 비유사라 고로수지 공하고 부자는 사야리 유사이 후에 대가베라 고로수지 임하고 임자는 대야니 물대연후에 가관이라 고로수지 관하고 가관이 후에 유수합이라 고로수지 소합하고 합장은 하변이 물불가의 구합이라 고로수지 비하고 비자는 시견이 치시견후에 형주치이라 고로수지 박하고 박자는 박야니 물불가의 종지니 하기 공상반하라고 수지 복하고 복주불만이라고 수지 무망하고 유무망연후에 가축이라고 수지 대축하고 물추경후에 가야이라고 수지 이하고 이자
연후에 유분신하고 유분신연후에 유산하고 유산하연후에 예유소착이니라. 다음은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끝나라고 지금 압력이 와서 감사합니다. 압박이 와서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